코스피가 7월 약 33.3% 하락하며 역대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0월에 23.13% 하락은 물론 외환위기 충격이 이어졌던 1997년 10월에 27.25% 하락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한국 증시가 겪은 두 번의 대형 위기보다도 가파른 낙폭이 단 한 달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수가 무너진 이유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삼전 닉스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1월 67만원에서 6월 291만원까지 치솟았다가 7월 한 달 만에 140만원 부근까지 고점 대비 약 50%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2만원에서 36만원까지 올랐다가 20만원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메타의 한 발표였습니다. 7월 1일 메타는 앞으로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 기업에 빌려주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 발표를 단순한 신규 사업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남아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GPU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AI 반도체를 평가해 왔는데 메타의 발표는 그 전제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둔화된다면 앞으로 필요한 GPU와 HBM 메모리 주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주에 강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조짐은 앞서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과잉 구축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오면 클라우드 사업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월의 예고가 7월의 실행으로 현실화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을 곧바로 매도세로 옮겨붙였습니다. 메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클라우드 사업은 크게 서비스형 플랫폼과 서비스형 인프라 두 가지입니다. 서비스형 플랫폼은 아마존의 베드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AI 파운드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서비스형 인프라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꽂힌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외부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업 중 시장에 충격을 안긴 진원지는 서비스형 플랫폼입니다. 이유는 서비스형 플랫폼이라는 사업의 성립 조건 자체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빌려주려면 자체 AI 인프라에 남는 용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용량의 존재 자체가 곧 과잉 투자의 방증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올해 삼정 니스를 끌어올린 힘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였습니다. 이들이 앞다퉈 인프라를 짓는 동안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고 그 온기가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로 흘러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투자 규모 4위인 메타가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빌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수요를 떠받치던 주체가 스스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지었다고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공급 과잉론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메타는 네비우스와 270억 달러, 4월 코어위브와 220억 달러 등 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메타 공급가인 가설에 따르면 과잉으로 바뀐 시점은 불과 한 달 이내인 것입니다. 정말 공급 과잉이라면 수백억 달러의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한 AI 공급 과잉이 사실이라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역시 같은 수준의 충격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월 고점 대비 약 10% 하락한 수준으로 50% 폭락한 삼전 닉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시장이 해석한 것만큼 AI 수요가 갑자기 꺾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다른 데이터들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이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입니다. AI 경쟁에 뛰어든 4대 하이퍼스케일러 중 클라우드 임대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메타가 유일했습니다. 아마존은 쇼핑몰 운영 후 남는 유휴 서버를 외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개척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기업 고객에게 서버 인프라를 통째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모델로 전환했습니다. 구글 또한 검색과 유튜브를 위해 전 세계에 구축해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외부 개발자들에게 대여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그동안 광고 사업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굳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보다 플랫폼 고도화와 광고 효율화가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투자 규모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2023년 약 1,400억 달러 수준이던 AI 설비 투자는 2026년 7,500억 달러, 2027년에는 1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규모가 불과 몇 년 만에 5배에서 10배 가까이 커진 것입니다. 투자의 결이 바뀌어 온 과정도 짚어볼 만합니다. 과거에는 고성능 AI 칩을 선점하기 위해 혹시 투자가 부족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기업용 AI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칩 구매를 넘어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전력망 투자까지 더해지며 투자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AI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세계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들조차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 발행, 유상증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부채가 직접 잡히지 않는 다양한 금융 기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 부담이 커지다 보니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은 AI 인프라에서 실질적인 투자금을 회수하고 미래 투자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임대사업 검토 대상도 A100과 H100 등 9세대 GPU 중심의 유휴 자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AI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수익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은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AI 인프라 공급 과잉의 신호로 해석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메타의 이번 발표를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니라 막대한 AI 투자비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번 폭락이 AI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시장이 잠시 과잉 반응한 것인지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의 투자와 실적이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이번 폭락은 AI 버블의 붕괴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